국민 여러분, 또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우리는 북한 탐사 제14회에서 김정남 사망의 실제 담당자들인 국가안전보위부 해외 반탐국 주요 요원들의 실질적 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뒤에는 그 정보를 알려준 실제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남의 유자들, 특히 그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서영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헤치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한 김정남은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정치학을 수학했습니다. 불어와 영어는 물론 독일어와 일본어, 중국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외국어를 잘 아는 관계로 각국의 지인들과 함께 많은 공개 및 비공개 이익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오랜 해외 생활 속에서 북한 정권 및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북한 정보화 사업에도 관여하는 한편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는 당 39호실의 일부 해외 업무와 국가안전보위부의 해외 담당 부부장, 형식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직책을 담당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김정일의 뇌졸중 이후 혈전 수술과 관련하여 건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프랑스 유수에 의료진, 정확히는 파리 생트안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루 박사 팀을 소개한 것도 바로 김정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 및 인사들, 대표적인 인물이 등소평의 맏아들 뚱방박이죠. 예, 그런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과 그 사람들의 비호 덕분에 김정남은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격가지이면서도 꾸준히 후계자 후보로 오르내리기도 했고, 덕분에 김정은에 대한 몇 차례의 암살 시도도 일리가 있습니다. 2012년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안녕하세요 김정남이다를 출간한 이후에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복 동생 김정은의 살해 위협이 시작됐고 자신을 후원하는 중국의 신변 보호석에서 두물물출 지내왔던 것입니다. 2012년 5월 말경 한 차례 북한에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의 몇몇 언론은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각각 다양한 시점을 거론하며 김정남의 입국서를 거론해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을 방문의 시점은 2012년 5월 말이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예민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김정은의 김정남을 제거하라는 스탠딩 오더를 내린 후였기 때문에 사실 알게 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도 김정남은 북한에 입국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미 화가 치밀어 올랐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정남이 입국을 강요했던 것은 고모 김경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정남은 중국 단동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 들어갔는데 김경희는 이때 직접 신의주로 가서 김정남을 마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김경희는 당 조직지도부 실권자였고 더군다나 오빠 김정일은 생전에 남긴 유서를 통해서 김정남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정남은 김경희라는 든든한 우산을 믿고 국경을 건넜을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물론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 김정일에 대한 마지막 예를 갖추기 위한 마음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고모 김경희도 이를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중국의 핵심 관계자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김정남을 통해서 중국의 당시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했을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당시 북한과 중국은 핵실험 여부를 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어쩌면 김정남은 이때 중국의 몇몇 메시지를 들고 북한에 입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중국의 주요 핵심 간부들인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은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어리다고 판단하면서 그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 김정남은 얼마 안 가서 또 한 차례 김경희와 접촉하게 되는데요. 김정남은 2012년 9월경 김경희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장소는 북한이 아닌 싱가포르였습니다. 김경희가 싱가포르에 입국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건강 문제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의료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기 위해 만났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료 외에도 그곳에서 만난 김정남과 중국식 경제개혁, 싱가포르식 정치권 권력 유지 등 다소 예민한 내용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장성택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전해 듣고 싶었을 것이 설지 핵심 목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장성택은 2012년 8월 고위 간부 50여 명과 함께 후진타오 당시 중국 주석, 시진핑 부수석을 접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경희에게 김정남은 그만큼 애착을 갖고 보호하는 조카이자 일정의 중요한 외교적 조력자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경희는 실권을 쥐고 있을 당시 조카 김정남에 대한 우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됩니다. 아마도 김경희가 중앙 권력에 여전히 입김을 과시했더라면 김정남이 이 같은 암살이라는 변호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 과정 놓고 김정남이 사망하게 된 그 여자들에 대해서 특히 서영란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김정남에게는 본초 신정희 외에 이혜경, 장길선, 서영란 등 다수의 첩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김정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암살 당시 돈에 대한 집착과 그 궁했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아버지 김정일과 고모부 장성택이 생전에 있을 때에는 때에 따라 용돈도 지급됐고 해사업용으로 북한과의 회사들과의 공개 및 비공개 거래를 통해서 마진도 남기고 뇌물도 받으면서 생활했겠는데, 돈이 궁한 나머지 김정남 사망 당시 미국의 한 사이버 도박 회사와 큰 돈을 만들 기회가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정남이 수십만 달러의 큰 액수의 차용증이 실제 배낭 속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만한 인물은 오직 당시 김정남이 함께 동거하고 있던 북한인 서영나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2001년 앞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목격됐을 때는 경원으로서 추측됐던 인물이 바로 서영나입니다. 훤칠한 키에 김정남 가족의 지근거리에 위치했던 터라 이러한 추측이 나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매체들에서는 서영나가 경호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북한의 공작관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데 의하면 서영나는 김정남의 경호원도 아니었고요, 별도의 경호훈련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 비서급으로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서영나는 북한에서 북한인이라면 다 아는 그 유명한 배우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바로 2017년 당시 조선예술영화 촬영에서 당 책임비서인 서경섭 인민배우. 북한에서 1980년대 초 제일 익히 알려진 이름 없는 영웅들 영화에서 주인공의 무전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군당 책임비서 주인공 역할도 했고, 서영나의 조부와 부친 모두 당에서 익히 알려진 핵심 고위층 인사로 분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서영나의 또 다른 삼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현직 김정은 핵심 고위급 간부입니다. 서영나는 고려항공 소속의 승무원 출신입니다. 1997년경 김정남이 서영나를 만나서 고려항공 편에서 직접 만난 거로 알려져 있고, 그때 당시 김정남은 김정일을 통해서 자기 비서로 쉽게 말해서 스카우트 하게끔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영나는 김정남 사이에 아이를 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서영나도 김정남의 일거수일투족을 북한에 보고한 인물로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김정남의 사생활에서 김정남의 여자들에 대해 잠깐 더 언급한다면, 첫 번째 부인 신정희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김정남이 스스로 김정일의 요구에 의해서 만난 인물이고, 실질적으로 그와의 사이에는 아들 김금설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1년 나리타 공항에서 김정남과 함께 도미니카 그 여권을 행사하다 추방됐던 나오는 애가 바로 김금설인 겁니다. 그때 나왔을 때 안경을 쓴 사람이 바로 서영나인 거고, 김정남의 두 번째 부인이자 김한솔의 친모로 알려진 리혜경은 북한 칠보산 전자악단 출신입니다. 칠보산 전자악단은 김정일 서기실 산하에 출범한 악단으로 훗날에는 당 통일전선부 26연락소 산하로 기속됐습니다. 이 악단은 통일전선부로 기속된 이후에 남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주 공연을 기획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앞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남이 리혜경을 만난 것은 1992년부터 93년 사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시기 김정남은 칠보산 전자악단 공연을 북한이 입국했을 때 자주 관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것에서 김정남은 수타급 단원 리혜경의 단박에
반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나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 신정희가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이혜경이 외가에서 김정남과의 관계를 반대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이혜경의 외가에는 장철 당시 최거민의 부의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첫째는 김씨 일가 격가지였던 김정남의 불안한 당시의 신분을 우려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철은 조선문학예술청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했던 정도로 북한 제1교포 중에서는 아마 최고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당시 장철의 반대는 굴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남은 아버지 김정일에게 거듭 부탁한 끝에 이혜경과의 두 번째 결혼에 이룰 수 있었고, 결혼식은 평양에서 치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카의 결혼에 반대했던 것은 결국은 장철이 1년간 정도의 혁명화 교육 정도를 끝낸 거로 알려졌고, 익히 알려졌다시피 김정남은 이혜경 사이에 아들 김한솔과 김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거고, 두 사람은 결혼 초기는 매우 좋았지만 1990년대 후반 세 번째 부인이 서영나의 등장으로 이후에는 관계가 소원해졌던 걸로 알려졌고, 일부 몇몇 언론에서는 이혼설을 제기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서영나하고 살 때 이미 이혜경과는 이혼돼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한편 김정남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둘고 있는 네 번째 부인 장기선에 대해서는 외부에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화구는 바로 내부에서 온다는 교훈을 돌이켜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김정남 사망에 지대한 기여를 한 서영나라는 인물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김정남은 결국 김경희와 장성택이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김정은에 의해서 암살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김정남의 작업자도 바로 그 이유는 서영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재밌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